서울중앙지법의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시간을 넘어서 그러니까 구속 기한이 지났는데 구속을 해버렸다. 예, 구속 쉽게 기간이 말하면 통과됐다는 거죠. 맞죠. 예. 예. 검찰이 그러니까 3일 정도 좀 시간을 끌었잖아요. 구속 연장한다 안 한다. 그러면서 구속 기한을 넘겨버린 부분은 판단을 정확히 했습니다. 이제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틀이 통과됐는데 왜 석방을 안 시키느냐. 그래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예. 네, 그 부분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지규현 판사가 일단 구속 기한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안 풀어줬다. 피의자에게 불리한 행위였다. 이런 부분은 확실히 판단했는데 두 번째 부분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규현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. 변호인의 주장은 알겠는데 얘기를 안 해요. 변호인의 주장은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주장했는데 이거 대법원에서 판단도 안 내렸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. 이게 왜 판단을 하지 않는가 하면요. 예. 이 오동훈은 그 공수처장 오동훈은 국회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. 우리는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다. 그리고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내란죄 수사를 한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사실은 직권남용은 재직 중인 대통령은 소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수사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. 수사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소출만 못하나 뿌리지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. 뭐 그런 이런 있습니다. 얘기를 왕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지나친 그 경강부회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소출할 수 없는 걸 수사를 왜 해요? 근본적으로 직권남용에 연관되어서 내란죄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얘기가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입니다. 맞습니다. 예, 거기서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렇던 걸 기억해요. 검찰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. 이러니까 검찰도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지규현 부장이 그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는 거 아니냐. 그건 뭐 명문상 명백하니까. 없는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 않았고, 아니 글쎄 의문이 있다. 없는 거 아니냐. 첫 번째 시간을 확실히 넘겼다. 이래가지고 그걸 만약에 그걸 이유로 구속 취소를 곧장 했다면 그동안에 그럼 당신은 왜 눈 감고 있었냐. 당장 이런 말이 돌아온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불법 구속에 가담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서부지법원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도 연관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 체포측부심했을 때 기각을 시켜버린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단독 판사지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이러니까 지규현 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게 걸려있는 사람, 걸려있는 판사들이 많으니 좀 그럴 거예요. 워낙 연관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명백한 걸 이렇게 하는 것은 거대한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. 사법부에도 우리가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.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. 말 그대로 그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으로 석방은 결정했지만 검찰도 어쨌든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 마지막 결정자란 말이죠. 모두 다 책임자가 돼 있는데 여기서 그냥 즉시 항고, 그러니까 항고를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포기해 버릴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. 항고를 하면요, 그 법조인 아닙니다. 제가 이런 내가 아주 극단적인 발언은 방송에서는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, 우리 형법교과서 딱 뚜껑을 열지 않습니까? 제일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인두비오뽀로래요.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유로 하라. 이것은 형사법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.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명색이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한다는 자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왕조시대 때 원님도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구라는 걸 늘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선량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. 그 다음 페이지 나오잖아요. 그리고 또 나옵니다. 죄형 법정주의. 눌렁거리면 눌라포에나 지랄에게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처벌도 없다. 왜 우리가 법정주의가 죄형 법정주의가 중요한가 하면 인권 보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.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자기의 권한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내란죄로 엮었잖아요. 그러면 내란죄라는 법 조문을 딱 갖다 놓고 그 구성 요건에 맞는가?
그리고 위법성이 있는가, 책임이 있는가, 그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아주 기본적인 거, 이 죄형 법정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, 이걸 제대로 이번에 따져본 사람이 법관이나 검사, 이 연관된 그 사람들 중에 예. 그 수많은 법관, 검사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.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. 삼성 장군들, 그리고 바깥의 민간인들까지 내란제 주요 업무 종사자 이런 식으로 다들이 구속시켰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단 한 명의 판사, 검사도 군 판사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. 이게 왜 내란죄가 되지?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. 예. 이게 무슨 나라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. 알겠습니다.